네,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. 계속해서 ETF 수익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머니 무브 시간인데요. 이 시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한 주간 우리 시장, 글로벌 시장에 대한 동향을 ETF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. 미국부터 한번 가볼까요? 네, 글로벌부터. 네,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테마성의 종목들 첫 취임 첫날에는 이제 테마주의 성격으로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강했는데 그 이후에는 기술주들이 역시나 다시 한번 시세 흐름을 좀 강하게 이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. 스타게이트라는 이 합작 법인 네. 설립이 사실 우리나라와 미국 굉장히 좀 영향력을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. 오픈 AI, 오라클 그리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네.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해서 4년 동안 총 500억 달러의 투자를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하겠다, 인프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그와 관련돼서 미국 쪽의 ETF 상품 쪽에서도 그와 연결고리가 있는 상품들이 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또 넷플릭스가 네. 이번에 진짜 좋았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ETF 상품 중에 1위를 차지하는 또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요. 오징어 게임 2의 효과를 좀 톡톡히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. 이번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 엄청 잘 나왔고 보면은 원자재 쪽이 좀 눈에 좀 많이 들어옵니다, 확실히. 네, 일단 특히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력, 우리가 그전에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위험해서 좀 회피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네. AI가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결국엔 전력에 대한 수요가 올라갈 거고 무탄소 에너지원, 전력 관련돼서 이제 원전이 세계적으로 지금 뜨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 안에서 우라늄의 생산량을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늘리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우라늄 관련된 상품이 또 상위권에 자리를 하기도 했습니다. 이게 쭉 연결이 된 것 같아요. 맞아요. 취임과 동시에 데이터 센터, 네. 많이 필요한 전력, 네. 그러면서 원전, 네. 우라늄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자, 이 중에서 우리 대표님 눈에 들어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사실 그 동안 계속해서 뭐 기술주 관련된 이야기,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넷플릭스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실적이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. 네, 실적이 정말 어마무시하고요. 뭐 주가의 상승세도 어마무시한데 결국엔 오징어 게임 2의 효과를 받고 가입자 수가 4분기에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. 일단 4분기에 1,891만 명이 늘어났고 총 가입자 수가 3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요금제를 인상한다고 밝혔고요. 4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2025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넷플릭스를 좋게 보고 있고 또 아쉬운 건 우리나라까지 그 훈풍이 이어오지는 못했지만 넷플릭스의 이런 상승세는 좀 지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래요. 우리나라에서도 넷플릭스 요금제를 좀 조정을 했잖아요. 광고가 들어감으로써 좀 이렇게 가격을 다운했는데 그러면서 가입자 수가 확 는 듯한 뭐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. 자, 이래서 글로벌 증시 ETF를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. 확실히 다양한 섹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. 이제 국내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? 국내 ETF는 ETF를 통해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 어땠을까요? 네, 국내 증시 전반적으로 오늘 연휴를 앞두고 시장이 저는 좋게 잘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엔 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AI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설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.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사실 반도체도 들어갑니다. 왜냐하면 지금 투자는 이쪽 세 회사가 진행을 하지만 기술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또 있는데요. 아까 앞서서 미국 시장에서 ETF 상품 중에도 있었지만 ARM이라던가 그리고 엔비디아 기술 참여를 또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반도체 쪽도 우리가 이제 수혜를 같이 뭐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왔고 저 표에서 보시면 결국엔 글로벌 원자력 그리고 전력 인프라 다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데 결국에는 이 AI 시장이 확장됨으로써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군들을 시장에서는 빠르게 좀 찾기 시작을 했고요. 그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담고 있는 ETF 상품들이 상단에 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요. 오랜만에 반도체 후공정도 보는 것 같고 엔비디아 관련해서에 대한 종목들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 근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결국은 우리 시장은 전력 인프라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렇죠. 데이터 센터에 우리가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확실히 전력 인프라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
그 노후화된 전력에 대한 교체, 맞아요. 그리고 화재, 네.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? 연속성이 있을까요? 전력 인프라 쪽? 확실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지금 증설을 계속해서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이유는 네. 사실 이 주기가 사이클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번에 빅사이클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면 절대 증설을 하지 않을 텐데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입을 해서 돈을 투입해서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보통 주기가 1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시작된 지 한 2,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많이 있다라고 점쳐지고 있고 지금 이 AI가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정부는 AI 시장을 미국이 최고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바이든 정부는 약간 뭐 안보라든지 이런 약간 좀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계속했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는 투자라든지 계속 밀어붙이는 쪽에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아마 AI에 대한 발전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렇다 보면 전력에 대한 수요는 자동적으로 엄청나게 그렇죠.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조는 당분간은 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북미 쪽에 이미 진출을 해서 실적을 내는 기업들 위주로의 투자 유효하지 않나. 그래서 눌릴 때는 지속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요. 데이터 센터 결국 빅데이터잖아요. 네. 전 세계에 있는 가장 강하고 큰 빅데이터,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우리가 모으겠다.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우리 기업들,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. 이 한동안 좀 지속성, 연속성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조선의 어떤 연속성, 왜냐하면 이 사이클도 제가 네. 좀 들여다 보니까 30년 주기라고 하더라고요. 이 네. 교체를 맞아요. 해야 되는 시기가. 근데 이게 훨씬 지나서 지금 50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맞아요. 언제 끊어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딱 시기는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선만큼 좀 긴 호흡으로 갈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비교했을 때는 이 비교가 가능하진 않겠지만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? 일단 저는 트럼프 정부 행정부에서 가장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전력과 조선이 거의 탑픽이라고 생각을 네네. 하고 있는데 뭐 산업의 사이클은 두 개가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요. 일단 똑같이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건 전력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그리고 조선도 지금 노후화된 선박 교체 흐름이 같이 그렇죠. 사이클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쉽게 그 주기가 끊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양쪽 모두 다 지금 이제 거의 뭐 개화 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진행은 됐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래요. 요인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. 속된 말로 먹을 폭이 좀 있다. 이렇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대표님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? 네, 글로벌 원자력 관련된 ETF 상품이었는데요.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료를 또 준비를 하면서 새롭게 이슈가 나온 걸 뉴스를 좀 체크를 했는데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. 지금 이제 한미 동맹 MOU에 대한 소식도 있었고 또 그동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왔고요. 또 글로벌 원전 시장에 대한 확대의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왔는데 네. 방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또 이 안에서 수익이 많이 남을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또 오늘 오후에 나왔더라고요. 장을 그래요? 마치고 난 이후였는데 다음 이제 우리가 또 연휴가 지나고 와서 시장에서는 결국엔 동맹 맺는 것도 좋고 앞으로 수주가 많아지는 건 좋지만 여기서 수익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그렇죠. 무용지물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시장의 변동성 키워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혹시 뭐 이런 저런 것이 불안하면 앞서 말씀해 주신 좀 안전한 우리가 네. 먹을 폭이 좀 남아 있다고 예상하는 네.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자,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연휴 우리 설 연휴 시작입니다. 까치랠리가 아쉽게 오지는 않았지만 연휴 시작하고 그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? 돌아오자마자 FOMC 결과를 또 받아들여야 되고 또 우리가 쉬는 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기 그래요.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있고요. 본다? 네, 일단은 다만 이제 2월 달 시장이 이제 시작이 또 되는 때이고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무리하지 마시고 일단 미국 시장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좀 판단하는 한 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어떤 상품은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명쾌한 투자의 재발견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5시에 뵙고요.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